결국 시작은 뭐였냐면 과도한 피지 분비랑 각질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자극하는 강력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도 스파이크 치는 거 잘 아시죠? 피부에서 피지랑 각질을 계속 만들어내라는 과신호로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연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그 이야기 알고 싶다 이혜정 약사입니다. 약사님, 저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데 여드름 났을 때 사용하기 좋은 연고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여드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연고가 다 달라요. 여드름이라는 것은 사실 모낭에서 발생한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낭에 왜 그럼 염증이 생겼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피지 분비가 너무 과다했거나 모낭 상피세포가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가서 각질이 과도하게 쌓인 거예요. 피지나 각질이 과도하면 모낭이 막혀서 그게 염증의 시작이 되는 거고, 모낭이 막혔고 안에서 피지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우둘투둘해지는 좁쌀 여드름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피부 장벽이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피지가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헤드로 시작하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피부 장벽이 벗겨지면서 안에 있던 피지가 산화가 되니까 산화된 피지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블랙헤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피지랑 각질만 많을 뿐이지 여드름균은 그렇게 증식하지 않는데요. 여드름균은 사실 우리 모낭 속에서 원래 살고 있는 상재균이에요. 근데 이 상재균이 현기성 균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해요. 평소에 모공이 열려 있으면 산소가 많으니까 자라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공이 막혀서 피지까지 들어차게 되면 산소가 없죠. 그래서 여드름균이 좋아라 하고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여드름균이 많아지면서 우리 피지에 들어가 있던 지방산을 먹고 자기가 효소로 분해를 해서 자유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자유지방산 자체가 모낭을 또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균이 증식했고 염증이 생겨서 붉어진 상태가 붉은 여드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붉어진 여드름이 만약에 제대로 이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너무 많아진 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면역세포, 백혈구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백혈구가 여드름을 잡아먹고 스스로 전사한 그 사체가 바로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이 찬 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고, 화농성 여드름까지는 그래도 표피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관리가 안 되면은 진피층까지 더 깊숙하게 조직이 손상이 되고, 진피가 손상이 되면 흉터가 남아요. 만약 진피까지 손상이 된 여드름이다. 그 여드름의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결절이라고 하거나 낭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절이랑 낭종의 차이는 뭐냐면, 진피 조직이 손상돼서 딱딱하게 응어리 지고 있는 것을 결절이라고 하고요. 안에 손상된 진피 조직이 다 녹아버려서 아예 물렁물렁한 물주머니 같은 형태면은 낭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결절이든 낭종이든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판때기 같은 걸 이루고 있으면은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피층이 손상된 여드름은 약국에 있는 일반의 약품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치료와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드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먼저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각질과 피지 분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 중에서 각질을 정리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살리실산. 지용성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살리실산은 각질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모공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가득 차 있는 피지라는 기름때를 확실하게 제거해줄 수 있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 있는 모공도 청소하고 각질도 제거하니까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는 가장 먼저 써야겠죠? 살리실산 성분의 겔 타입, 요즘에는 등드름에 쓰라고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의 액체도 나오고요.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드름 패치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패치를 쓸까요? 연고를 쓸까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여드름도 결국 피부의 손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외용제만 연고만 바르고 출근하는 순간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 병원균, 그리고 내 손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여드름 가리려고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화학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상된 염증 부위에 자극이 더 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자극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살리실산 성분의 패치를 붙여주시면 되고, 이런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저녁 시간대에는 살리실산 성분의 연고나 액체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붉은 여드름부터는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제품을 써야지만 돼요. 자, 이때 쓸 수 있는 일반의 약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첫 번째는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피부에 적용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서 균을 막 때려잡고요. 또 각질을 녹이는 성분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질이 벗겨지고 균이 죽으니까 붉은 여드름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각질을 벗겨내면서 활성산소를 넣어주다 보니까 피부도 실제로 자극을 엄청 해서 단순히 따가운 게 아니라 막 화끈화끈 열감까지 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피부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측정을 했더니 비타민 C랑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엄청 고갈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쓰는 분들이라면 피부 장벽이 벗겨져서 생기는 자극감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장벽 연고를 같이 써야 돼요. 대표적으로 덱스판테놀 연고를 병용하시게 되면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쓰면서도 자극감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항산화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먹는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같은 걸 병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있으시면 그런 에센스도 굉장히 자주 발라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벤조일 퍼옥사이드 자극감 때문에 못 쓰시겠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자극감이 적은 항균, 항염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고 하는 항균제와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라고 하는 항염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제제예요. 대표적으로 에크논이라는 제품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해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은 말 그대로 살균 소독제이기 때문에 여드름균을 살균 소독시켜주는 거고요. 또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부프로펜 자체가 소염 진통제 성분이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작용 기전으로는 여드름균이 내 피지를 먹고 염증성 지방산을 계속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드름균이 그 피지를 먹을 때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라이페이즈라고 하는데 이 소화 효소까지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드름균을 굶겨 죽이기도 하고 여드름균이 염증성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기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극감을 유발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고 항균 효과는 사용하고 1주 뒤부터 항염 효과는 사용하고 2주 뒤부터 나타나니까 꾸준한 기간 사용하시면서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에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임상에서는 한 4주까지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이부프로펜 피코놀의 그 항염 효과를 최대치로 보기 위해서는 붉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장기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붉은 여드름까지는 균이 활발한 단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균이 너무 많아져서 백혈구가 잡아먹고 고름을 만들어내면 아까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했죠. 화농성 여드름은 안에 있는 고름을 바깥으로 짜내야 되기 때문에 압출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압출하는 게 무섭고 잘 못하시겠으면 사실 병원에서 하시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흉터 없이 완전히 압출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만약에 홈케어로 압출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알코올 수압 준비하셔서 먼저 알코올로 닦아내시고 니들 준비하셔야 되는데 사열침이라는 것을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은 멸균된 침을 팔아요. 그거 하나 뜯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주고 사열침으로 톡 찔러서 압출기로 쭉 짜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서 마지막 소독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압출은 지금 내가 뭐 했어요? 피부에 구멍을 냈죠. 우리가 어디 찢어진 상처가 있을 때처럼 개방된 상처로 바라보시고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한 드레싱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옛날에 넘어져서 다치면 연고 바르고 그냥 밴드 붙였죠. 이거는 건식 드레싱. 근데 요즘에는 메디폼이나 듀오덤 같은 수분 드레싱 더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압출했으면 후시딘 성분 바르고서 밴드를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압출 직후에 바로 재생 밴드를 붙여주시게 되면 흉터가 남지 않고 예쁘게 새살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진피까지 손상이 됐다. 그럼 제가 아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약을 준다 하더라도 외용제는 안 줬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 단계에 외용제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진피까지 손상이 되면은 피부가 거의 막 이렇게 엉겨붙어서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가 정식으로 흡수되는 경로는 안 되고 다 쓰나미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나와요. 그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근데 그 마그네슘 성분의 니들이 피부에 들어가는 순간 반경 6mm에 있는 균들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균 효과를 진피층까지 도달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지덤에서 나오는 리얼카밍 그 제품이 패치
패치 안에도 다른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균을 죽여줄 수 있는 살균소독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서 보여주는 임상에서 8시간 만에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음괴성 여드름처럼 굉장히 많은 손상이 된 분들은 한 번 붙이고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8시간 동안 붙여두시고 밤 시간에는 처방받는 연고를 발라주시는 용법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이크로 니들로 한번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바르는 연고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법으로 쓰시고 이런 결절이나 낭종 같은 여드름 이후에는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흉터 연고 사러 아마 약국에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약사님들이 아마 노스카나 제품 많이 주셨을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헤파린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은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흉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작용 기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드름은 울퉁불퉁한 거 말고 붉은기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왜 붉어진 거냐면 여드름이 손상되는 그 환경 속에서 제대로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지 않으면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백혈구들이 계속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혈관 신생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과도하게 염증이 있었던 곳은 과도하게 혈관이 만들어져서 과도한 혈관 때문에 좀 붉어져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급하게 만들어진 혈관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쉽게 찢어지고 터져서 혈액이 누수해요. 혈액이 누수해서 적혈구가 조직으로 나왔는데 그 조직에 살고 있는 대식세포가 꽝 잡아먹고 만들어낸 노폐물을 해모시데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문신했을 때 타투 색소처럼 진피층에 떡하니 눌러 앉아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혈관 때문이고, 그 과도한 혈관이 너무 약해서 찢어져서 많은 혈액이 나와서 노폐물을 만들었기 때문 맞죠? 자, 그런데 헤파린 나트륨은 혈액 응고를 억제해주는 성분이라서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니까 미세 순환이 개선되면서 혈액의 순환이 안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노폐물이 정체되는 문제를 좀 개선해줄 수 있는 기전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붉은 여드름 흉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알란토인도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다른 성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피부의 길을 좀 열어주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고, 또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덱스판테놀은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각질부터 표피, 진피까지 모두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표피랑 피부 장벽이 잘 견고하게 재생이 되면 밑에 혈관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붉게 비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흉터가 예쁘게 정상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3가지 성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노스카나라고 하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흉터 지우개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흉터 지우개니까 막 상처 치료 받자마자 바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다 낫지 않은 여드름, 진행 중인 여드름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3가지 성분은 닫혀져 있는 살결을 다시 열어서 흐물어뜨린 다음에 예쁘게 재정립시켜주는 기전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개방된 그런 상처였는데 이걸 바르면 계속 개방된 상태로 오래 지속돼서 오히려 더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염증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일단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새살이 다 겉에가 덮였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약국에서는 압출 같은 거 하시고 나서 최소 2주가 지난 뒤에 약사님께 한번 보여주시고 새살이 올라와서 이제 흉터 지우개가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세요. 보통 일반적인 상처에는 상처가 생긴 날로부터 2주 뒤면은 일반적으로 흉터 지우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 흉터 지우개는 자주 발라줄수록 좋기는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덧발라주는 용법으로 쓰시고, 그러지 못한다면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발라주는 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진피까지 손상된 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예쁘게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종류에 상관없이 아무 연고나 바르면 악화될 수도 있나요? 사실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좁쌀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처럼 모공 청소만 해줘도 되는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크레오신 T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 연고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항생제 성분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크레오신 T에 들어가 있는 클린다마이신은 피부에 발라도 전신적으로 영향을 줘서 장의 유익균을 죽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드물지만 있어요. 오히려 맞지 않는 단계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여드름 있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결국 시작은 뭐였냐면 과도한 피지 분비랑 각질이었잖아요. 이 2가지를 자극하는 강력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성장인자인데요. 이건 언제 많아지냐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스파이크를 칠 때,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도 스파이크 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IGF-1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에서 피지랑 각질을 계속 만들어내라는 과신호로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연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음식, 빵, 면, 피자 안 되십니다. 도너츠 안 됩니다. 탄산음료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IGF-1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 여드름 생긴 분들이 종종 있어서 유청 단백질 원료로 하고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거 꼭 해주시고, 우유에도 IGF-1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은 우유나 유제품도 중단하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여드름이 났다. 그런데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다. 그러면 살리실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이지덤 릴리프라고 하는 패치 또는 겔 타입의 에크린 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붉은 여드름이 됐다. 그러면 에크논 크림,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됐다. 그러면 압출 3종 세트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에서도 관리가 안 돼서 결절이나 낭종까지 진행이 됐다. 그럴 때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먹는 약과 함께 에크논 크림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3살이 돋은 그 시점부터 노스카나 겔 사용하시면서 이지덤 리얼카밍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흉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타비 겔이나 아젤리아 크림은 여드름 전 주기에 다 병용이 가능하니까 다른 제품 쓰면서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여드름 치료제가 다 피부 장벽 벗겼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덱스판테놀 주성분의 일반 의약품도 꼭 병용하시면 예쁘게 피부가 회복될 거예요. 네, 오늘 여드름에 대한 정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피부는요,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창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드름이 생겼다면 겉에서 발라주는 약도 중요하겠지만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 치료에 대한 답도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에 답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